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일단 제 나스닥을 보고 있었는데 뭐 큰 의미 없죠? 그죠? 예, 그냥 올라가다가 양봉이 나왔을지언정 좀 내려왔어요. 그죠? 양봉이 나왔을지언정 좀 내려왔습니다. 어쨌거나 뭐 20선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제 20까지 찍느냐 우리가 예상하자면 20을 찍느냐 20을 안 깨고 올라가느냐, 나중에 내려가더라도 하여튼 안 깨고 뭐가 결정이 되느냐, 20을 깨느냐, 이제 이거죠. 이 세 가지인데, 여하튼 저는 20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원론적으로만 저는 따지지, 뭐, 개인적인, 뭐 어떤 논리적으로 뭐를 근거를 댈 게 없을 때 이 촉이나 어떤 감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개 보면은 원론적인 걸 크게 벗어나서 있는 일은 우리 통계에서 보면은 제가 큰 상승 뒤에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워낙 차트가 좋아가지고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도 웬만하면 이 종목을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평선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올라가 있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가 됐건 아니면 갭을 종가에서 올라가건 갭을 떠서 올라가건 이 모든 행위가 한 3%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 이내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이게 문제죠. 3% 이내라는 게 문제죠. 이게 뭐 한 3, 40%만 되면은 이제 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할 텐데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15% 이상 올라간 종목이 또 10% 이상의 종목을 슈팅을 하는 경우가 3%가 안 돼. 어쩌다 3%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원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예,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예. 기분상 야 차트 좋으니까 이거 오늘 슈팅 한번 어디 나왔어도 오늘 슈팅 한번 또 나올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는 근거가 없을 때 따지는 거고요. 근거가 있을 때 뭐 3% 이내라는 근거가 있을 때는 조심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미국 장을 일단 20선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며칠 더 두고 보시고요. 장이 이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 장 비슷하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장 그렇고요. 오늘 코스닥도 오늘 좀 장이 재미가 없는 장이었는데 오늘 좀 오늘은 그냥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후졌어요. 많이 후졌습니다. 많이 후질만 했죠. 차트 보면은 많이 후질만 했죠. 분봉으로 봐도 매 횡보 따위나 하고, 아이고, 뭐야. 여기가 종가인데, 올라가는 데 사다가 매 그냥 쭉 쳐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장에 좀 올라간 애들, 아침장이라고 그러는 게 좀 그렇고, 한 10시, 11시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 쭉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종가에는 왕창 내려갔고요. 요거는 종가입니다. 0%. 분봉으로 봐도 좀 아침장 외에는 오후에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도 아침장 외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1시 좀 넘어서 잠깐 좀 올라간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그럼 몇 종목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미국장이랑 비슷하죠. 예, 20선은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약간 내려온다기보다는 좀 횡보를 하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20선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120선에 도착할 때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거의 엄청 한 두 달, 세 달 뒤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일단 120선은 너무 먼 미래니까 제껴두고요. 20선을 보면은 20선은 며칠만 있으면 이제 올라와요. 예, 며칠만 있으면 올라오니까 얘가 예, 한 일주일만 한 일주일? 일주일? 한 열흘 정도만 돼도 20선을 기다릴 정도 시간은 됩니다. 예, 20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거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20선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버텨주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주포시들은 이제 시간으로 때우는 것도 가장 잔인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럴 수도 있지만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예, 내려오든 20선을 깨든 지지를 하든 안 내려오고 슈팅을 하든 뭐 뭔 짓을 하긴 할 겁니다. 그냥 내내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력애들이 좀 빠져나가면은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개미들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야 안 가나 봐. 안 가네.
야,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면 세력도 빠져나가고 개미도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그 종목은 하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빠져나가면은 그 이제 작전이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의도한 대로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 종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내려가죠. 예. 제일 잔인한 짓이죠. 그래놓고 세력이 여기서부터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 개미 털기가 되는 거죠. 시간으로도 보내고 하락으로도 보내고 자연 하락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연 하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종목 주식 중에 저 작전 안 한 주식이 있냐고. 예,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근거는 또 있는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도 있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나스닥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20선으로 맞닿을 거는 맞는데 얘가 내려가서 닿냐 20선이 올라가서 닿냐 이 차이죠. 예. 누가 마음이 급할지는 며칠 더 두고 보면 아시겠죠.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현재 그냥 이상하게 시간으로 많이 때우는 느낌이다. 그 정도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한가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예, 오늘 장이 좀 후져가지고 방송 분량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일단 푸른기술 건설주죠. 예, 건설주죠. 인공지능 로봇 철도 또 건설은 빠져있냐. 석탄 대북 철도 AI까지 로봇까지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 그냥 작전 하려고 그냥 종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전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오지게 한번 해 먹었죠. 오지게 한번 해 먹고 물량 받고 여기서 올라갈만 여기서 물량 받고 여기서 갈만 이제 이거 너무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여기서 큰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물량 받고 내려왔다. 여기서 정말 슈팅을 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 무너져야 정상인데 무너지면서도 얘네들이 이 후반부에서 뭔가를 하려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매집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종목을 떠난다는 얘기니까. 떠나진 않겠죠. 예, 상패시킨 한이 있어도 떠나진 않아요. 활동을 안 할 뿐이지. 쭉 내려왔다가 120선 밑으로 깨어 내려와서 생각보다 빠른 연차에 올라왔어요. 예, 생각보다 빠른 연차에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힘을 못 쓰죠. 좀 무너져주고 시간도 어느 정도 보내고 매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120을 깨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올라왔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너지죠. 예, 올라왔는데 또 무너지죠. 올라왔어도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림이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매집을 한 느낌이 있어요. 예. 여기 빨로 슈팅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새롭게 매집을 한 좀 정황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이 찬스를 놓칠 리가 없죠. 세력 애들이. 예. 여기서 다 작전을 좀 웬만한 종목들이 다 세게 들어갔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예, 올라간 건데 여하튼 여기서 뭔가 새로운 뭔가 시도가 이제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잔여 물량 가지고 장난을 친 거라면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매집을 한 거는 여기는 거의 99% 매집이라고 봐야 되죠. 거래량이 팍 터졌죠. 예. 여기서부터. 근데 보통 이렇게 매집을 해도 바로 막 상승 효과가 나오진 않는데 얘 푸른 기술은 뭐든 좀 빠르네요. 항상 보니까 통계보다 얘가 좀 빨라요. 아마 여기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 이상도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도 올라갈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거는 나중 얘기고요. 요 위에 안 보이네. 요 위에까지는 나중 얘기고요. 예. 일단 공간은 여기 한 10%? 30에서 10% 정도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잔여 물량이 15만인데 종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바라보기엔 좀 무리죠. 예, 22%까지 올려다보기엔 무리고 내일 10% 정도 갭을 뜨고 나면은 저 같으면 그냥 10kg 갭 뜨면 그냥 버리고
손 안 쓸 텐데 이런 데서 상을 들어가 계신 분들의 느낌으로는 이제 갭을 이 정도 뜨면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뭔가 욕심 나시겠죠. 예, 욕심 내면 안 되는데 일단 굉장히 수익인 차원에서는 한번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봉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여하튼 한 10% 가까이 갭을 떠서 내려오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면 한 20% 정도 보수적으로 22%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20% 정도까지는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해도 이 종가를 깨는 것까지 이 상을 간 1,400원을 깨는 것까지는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10% 정도 갭 떴을 때는 버리세요. 예, 다른 종목 하세요. 셀바스 헬스케어 작전을 오지게 한번 하고 나서 내려오다가 여기가 물량받는 곳인데 물량받는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바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잔여 물량이 57만이에요. 보통은 나름 강상이네요. 보통은 이게 요 정도 요 정도 공간이면 여기서 꽤 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죠. 그죠? 예, 이게 뭐 한 달 만에 좀 물량 받은 이제 한 달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생각에는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더니 무너질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은데 강상이니까 또 원론대로 따져야죠. 개인적인 견해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이고요. 일단 5% 넘게 갭을 당연히 뜨겠죠. 예, 언뜻 생각하면 5% 이상 갭은 뜨겠죠. 왜냐하면은 워낙 강상이니까. 그리고 잔여 물량이 57만 정도 되니까 내일 공간적으로는 여기 1차, 2차까지는 보입니다. 한 11%, 17%. 근데 얘가 이렇게 빨리 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남들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데 나는 여기서 짧고 여기서도 나는 짧게 가는 놈이야. 나는 특이한 놈이야.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급한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라가요. 25%까지. 상한가 후보입니다. 점상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엄밀히 언뜻 보면은 여기만 딱 이 선만 넘어난 요 상태에서는 땡땡땡 여기 매물대 하나 있고요. 땡땡땡땡땡땡 여기까지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어 보여요. 여기까지. 근데 너무 꼭대기까지 보지 마시고요. 한 5% 이상 갭 뜨면은 한 11%, 1차 11%, 2차 한 17%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꼭대기까지 보는 거는 요런 데서 3분의 2나 반 이상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상한가 후보를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난 얘를 상한 한번 노려보겠어. 그거는 얘기했죠. 올라간 거에 반 이상 내려오면은 버리시는 거고요. 올라갔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돌파선 밑으로까지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도 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1차, 2차가 있으니까 돌파하더라도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서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를 깨버리면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일부러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일부러 왜 마이너스 수익을 키워요? 예. 어느 정도 수익일 때 나와야지. 그러죠? 일동홀딩스 점상입니다. 예. 보나마나 강상이겠죠? 예. 왜 잘못됐냐? 보나마나 강상일 거고요. 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날아간 거고요. 그리고 잔여 물량은 30만. 별거 아닌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큽니다. 7, 8%. 7, 8% 정도 올라가서, 그 다음번에 갭은 한 7% 이상 뜰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안 되더라도 쉽게 돌파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면은, 이 오늘 상간 금액 13,140원, 13,140원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내려오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걸 찍고 올라가든 이렇게 찍고 올라가든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든 하여튼 밑에서 치고 올라가든 위에서 찍고 올라가든 뭐 별짓을 다 한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20%까지 요 20%까지 공간이 있는데 글쎄 20%까지 공간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네요. 더 얘기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주식을 하는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깨우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저절로 또 깨우쳐져 골 때리는 게. 저도 증권은 스승이 없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애견 관련돼서는 스승님이 계셨지만 증권 뭐 다른 거는 선생님이 없어요. 뭐 수영 같은 것도 선생님이 없어요. 전 독학으로 합니다. 나름 뭐 젠큐릭스 제약바이오주죠. 예, 나름 강상이에요. 그죠? 11시가 뭐야? 10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나름 강상이죠. 그리고 잔여 물량 72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매물대예요. 음봉 벽 뒤에 거래량이 많은 양봉의 머리나 너무 높죠. 예. 이 정도. 거래 목표가를 볼 때 음봉의 벽이 있는데 그 너머에 양봉의 머리 또는 음봉의 저점 아니면 침의 머리 이렇게 보시면 11% 16%. 근데 시작하자마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게 1차 2차인데 시작했는데 저 1차나 2차 여기서 만약 시작을 해버린다. 여기서 가거나 여기서 시작을 해버린다. 그럼 얘기가 다르죠. 예. 그러면 요 침의 머리 요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게 벌써 23% 정도 됩니다. 23%면 상한가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선에서 밑에서 올라가냐 위에서 찍고 올라가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예, 위에서 찍고 올라가면은 한 22% 정도 20 보수적으로 한 22%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이게 다예요. 11% 16% 이게 답니다. 예. 일동제약 얘는 5만 잔여 물량이 5만 8천 분이 안 돼요. 그리고 5만 8천 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종가상이라는 얘기죠. 그 와중에 상 들어가고 나서 풀리기도 했는데 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픈데 저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풀렸을 수도 있고요. 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풀려도 이상할 게 없는 잔여 물량입니다. 예, 풀려도 1, 10, 100, 1000, 5,900분이 안 남았어요. 만주도 안 돼요. 잘못하면 시간에 이거 6시 전에 잘못하면 풀립니다. 풀리면 내일 박살 나는 거고요. 박살 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작은 내려갈 겁니다. 만약 풀리면은 상한가가 풀렸다는 건 악재니까. 근데 여하튼 뭐 아유 얘는 뭐 글쎄요 그냥 못 올라가고 그냥 풀릴 것 같은데. 근데 공간으로 굳이 목표가를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한 12%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상한가가 풀릴랑말랑 하면은 시작하다 올라가는 척하다 그냥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예. 그리고 찜찜한 게 하락하는 120이니까 더더욱 그렇죠. 예. 상한가 종목은 이렇게 받고 일동제약까지 받고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종목 없어요. 원류주선, 호센, 지하실에서 위로 올라왔네요. 예, 이제 뭔가 핑크빛 미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좀 더 내려와서 20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예요. 최소한 여기 아니면 침의 절반 여기까지. 침의 절반이 왜 여기냐? 침의 절반이 여기서 여기면은 침의 절반이 여긴데 왜 여기라고 그러냐? 이제 그러시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 매물대가 여기까지 소화를 해서 물량을 받고 여기 물량을 얘가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 나머지 거에 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와 여기에 절반에서 약간 밑에 이렇게 30%이 정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아니 음봉이 이렇게 큰데 음봉이 이렇게 크면은 침이나 봉의 절반이면 가운데에서 조금 내려가는 거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면 그럼 여기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고요. 신고가 개념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고 이렇게 침이나 이렇게 뭔가 어디 침이나 침의 절반이나 뭐를 볼 때는 이게 침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를 빼야 돼요. 여기 물량 받고 내려가는데 여기를 뺍니다. 나머지 여기에 치고 여기와 여기에 절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29%. 그리고 지금 이 침이 없다고 치면 이 봉에서 여기서 절반이 여기인데 약간 밑에 여기죠. 한 23%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량을 받고
요만큼에서 여기까지 물량을 받았죠? 5,981원까지 물량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거, 여기와 여기 나머지 거에서 반 정도, 반에서 약간 밑에 30% 정도 되겠죠? 예, 요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이제 외우시는, 그림으로 외우세요. 아, 여기 음봉, 이게 침이 있으면 이럴 거고, 여기가 만약에 이런 침이 있어도, 침이, 요렇게 있어도, 야, 침이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구나. 침도 이렇게, 침의 절반을 따질 때, 여기서 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따지는 거구나. 그래서 절반이면 여기를 따지는 거구나. 외우시는 방법뿐이 없어요. 나중에는, 아, 거기까지 물량을 받았으니까, 이 이하는 안 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림을 외우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철강주 중에서도 코센뿐이 안 갔어요. 코센이 물류 철강 다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건설주, 상직하일론, 푸른 기술이 저 건설로는 안 들어가 있나 보네요. 철도 개념인가 보네요. 건설주도 관계 없고 동아기업이 이제 건설에서 상을 가고 나서 어제 상한가 갔죠. 근데 내려가는, 하락하는 120이라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 여기 상을 갔으니까 굳이 그 목표가를 따지면 여기 전저점, 여기 전저점 있죠. 여기 1차, 2차가 아마 한 요 정도 됐을 겁니다. 2차, 이 정도. 1차와 2차 사이로 갔습니다. 1차는 갔고 2차는 좀 높죠. 16%니까 높죠. 이 하락하는 120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올라오려고 기는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봉으로 안 된 거 보면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120 지하실 생활 끝내고 올라오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시간 달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큰 게 발돋움 판이 너무 작아요. 얘는 한 번 더 슈팅을 한다고 해도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예. 발돋움판 저어갖고 어림도 없어요. 예. 로봇 주주가 많이 갔죠. 푸른 기술이 로봇 주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스맥은 고점의 모양 비슷하게 물량을 받고 여기도 물량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게 약간 계단식으로 보이죠. 계단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서 보통 이런 식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점이. 근데 뭔가 라인을 그으면서 이렇게 해서 꼭대기에서 뭔가 슈팅이 나왔다가 가라앉으면 이건 고점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계단식으로 가면은 대부분 고점의 모양은 이렇게 갭에서 떨어지는 음봉, 갭을 많이 떠서 시작하고 그냥 바로 떨어지는 음봉이 고점의 모양입니다. 침을 이렇게 좀 달 수도 있고요. 아니 밑으로 침을 조금 달 수도 있고요. 고점의 모양이 이제 되게 뭐라고 어느 형태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렇게 의심을 하시면 돼요. 신테카 바이오도 이런 것도 원래 있던 라인 내에서 봉이 나온 거라면 고점의 모양이라 보기 어렵죠. 이런 거는 이제 요런 데를 뛰어넘는 데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나오면은 이게 고점의 모양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고점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고점의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화학주 관계없고 식료품 사료 중에서 대한제당이 지하실에서 이제 겨우 올라왔네요. 그냥 지하실에서 올라왔다는 거 외에는 이게 조금만 올라왔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아마 내일은 120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오지 않을까. 갭을 떠도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마이너스일 확률이 크고요. 마이너스죠. 조금만 올라왔어요. 요새 한 요만큼만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음에 올라가기 좋은데 이미 한 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평선이 자석 같다고 그랬죠. 이평선이 자석 같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예, 원리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외우시던가. 조림비료 제지농업도 이제 대한제당뿐이 없고 기계주는 스맥 아까 봤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시티랩스가 지하실에서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너무 많이 올라와도 한 번 더 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량을 받은 게 여기 하나가 더 보이니까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물량 받은 게 이거 맥이 큰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슈팅을 할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라도 슈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락하는 120인데다가 큰 슈팅 뒤에 큰 슈팅 나올 게 3%뿐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체시스가 상을 가고 나서 어이구 막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날라갔네요. 어떻게 이렇게 갔을까?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하루 만에 못 받아서 여기서 또 받은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와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글쎄, 이거는 조금 과한 상승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그냥 따지면은, 오늘 생각하게 따지면은, 10% 갭을 떠서 이렇게 찍고 올라갔으면은, 뭐 여기나, 여기까지. 그죠? 여기나, 여기까지. 1차, 2차, 18%까지 정도분이 생각을 했을 텐데, 와, 그거를 그냥 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다 뛰어넘어서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요즘 약간 이례적인 일인데, 얘가 어제, 응? 이게 어제 이걸 봐야 되네. 깜짝 놀랐네. 야, 더군다나 종가의 상을 갔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이거 아마 가지도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보나마나. 종가의 상을 갔으니까. 근데 아니면 잔여 물량이 좀 많았으면은, 한 뭐, 요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네요. 이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재수 좋은 몇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와, 뭐 할 수 없죠. 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예. 전기차. 아, 근데 등에 차트를 보니까 되게 이례적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어디까지 물량을 받으러 올라간 거야? 여기까지? 여기 물량을 받으러 간 거예요, 여기. 와, 그럼 얘 여기까지 가겠다는 뜻이야. 나중에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와, 이제, 그, 이거에 대한, 아이고, 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이제까지 졌으니까, 이 작전을 한 이 역사에 대한 거를 여기까지 책임을 졌으니까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가까이 책임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겠다 그 뜻인데 뭐 갈만하겠죠. 그래도 뭐 가도 여기까지 재수 좋으면 한번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수 좋으면 먼 미래는 뭐 여기까지도 갈만하고요. 먼 미래에는 근데 당장 미래에는 뭐 여기뿐이 안 되고요. 당장 미래는 여기나 여기까지고 먼 미래에는 여기나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여기는 힘들고요. 여기는 힘들고 거기까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갈만한가? 볼까요 한번? 그게 제일 큰 작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힘들 것도 같긴 한데 또 뭐 한 20, 30년 뒤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그때는 뭐 제가 방송한 거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관계없고 2차 전지, M 플러스, 어, 음, 뭐 2차도 없이 그냥 여기가 1차 같은데 얘가 12%, 15% 이상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15% 이상이 안 되니까 15% 여기가 15%면은 목표가가 돼버리는데 12%네요. 그러면은 거기 다음에 매물대가 어딜까요? 치매 머리들 여기겠죠. 여기 치매 머리, 치매 머리, 치매 머리, 치매 머리, 치매 머리. 나름 곽초롱 자리죠. 확 돌파했으면 얘도 상한가 이상, 상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애였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쉬네요. 내일 이어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어서 갈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번에 올라가면은 한 이 정도 될 텐데 내일 이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15% 이상의 슈팅을 한 종목이 다음날 또 슈팅을 하는 거는 3% 이내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펜트론 저렇게 애매할 땐 안 하는 겁니다. 항상 큰 슈팅을 하고 나면 다음날 또 슈팅을 할 확률이 3%뿐이 안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찜찜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에서는 찜찜하면 안 하면 90점 이상입니다. 안 하면. 찜찜하면 안 하면 90점 이상이에요. 얘는 정고점 여기를 이제 넘으려고 나름 마음을 먹었었나 본데 1차, 2차인데 2차 이상 좀 많이 갔습니다. 예, 1차, 2차 다 갔고요. 펜트론 더 갈 수도 있고요. 여기 물량 맞는 자리니까 뭐 더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예, 더 플러스죠. 갭이죠. 근데 위에 침이 있기 때문에 갭을 떠도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침을 달고 이렇게 침을 달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맞긴 해요. 물량 맞는 자리니까. 반도체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상을 가고 나서 20% 가까이 여기까지 갔죠. 제가 어제 상한가 종목에서 얘기했을까요? 강상이었나?
종가상이죠. 종가상이니까 가봤자 별거 아닐 겁니다. 얘기를 했을 건데. 그래서 가봤자 아예 이 정도까지 5, 6% 정도 돼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든가 아니면 가면은 침의 절반, 재수 좋으면은 음봉 침의 절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11%까지. 재수 좋으면 꼭대기까지 갑니다. 예, 음봉 침도 침이니까요. 그랬을 건데 뭐 그게 원론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갔네요.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예, 원론에서 좀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얘는 상을 가고 나서 종가에 상을 갔으니까 올라가 봤자 요게 단데 갭을 만약에 떠서 찍고 아이고 찍고 올라간다면 침의 절반 여기 이 음봉 남은 거 여기까지 치고 남은 거 이 남은 침에서 반에서 약간 밑에 여기 1차 그 다음에 침의 꼭대기가 2차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2차까지 갔어요. 다시 무너졌을지언정 2차까지 갔다 내려온 겁니다. 예. 바닥 근데 지금은 경우가 좀 다르죠. 여기까지인데 갭을 6%도 안 뜨고 여기서 갭을 한 0%에서 갔어요. 0%에서. 그럼 대부분은 여기서 가면 0%에서 가면 하나, 둘, 셋, 넷, 네다섯 번째에서 올라가더라도 보통 여기에서 끝납니다. 2차 여기서.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신규주라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 그건 아니지만 오늘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냥 초반에 아침장에 그냥 돌파를 해버렸네요. 18%까지 아침장에 18%까지 그냥 돌파를 저렇게 긁어서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바닥부터 이렇게 긁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는 매물이 없죠. 여기 매물대가 이거 하나 이 침해 절반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 침해 절반은 제가 만드는 거고 요거 하나 요거 둘 이렇게 두 개뿐이 없어요. 두 개뿐이 없으니까 올라가기가 좀 자유롭기는 하죠. 이게 신기주의 장점인데 제가 얘기했죠. 앞에 작전을 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전을 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신규주들은 올라가기가 좀 그래도 매집을 많이 한 상황에서는 올라가기가 자유롭다. 그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종가에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요 정도 종가에 상을 갔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제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안 나지만 요 정도까지 가다가 말든가 무너지든가 만약에 갭을 떠서 띡 찍고 올라가면은 1차 침해 절반에서 여기니까 1차 침해 절반 여기 1차 만약 갭을 엄청 떴다면 여기 2차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기억은 안 나지만 저게 원론으로 맞는 겁니다. 달리 얘기했다 그러면 잔여 물량이 원론에서 벗어난 만큼 뭐 200만 주, 300만 주 뭐 이런다든가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예. 저는 지금 이제 평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 어저께 이거 잔여 물량은 제가 모르니까 이게 그냥 거래량만 나왔지 330만 잔여 물량은 이제 모르니까요. 예. 그다음에 피델릭스 반도체에서 피델릭스 지하실에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제 뭐 올라갈 준비 다 됐죠. 여기까지 매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무너지겠죠 뭐. 무너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마이너스 27이죠. 예, 2.27이죠. 무너졌다가 20선을 120선을 이제 탈 겁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좀 스윙 관점으로 보면 조금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타면 이제 여기 말고 두 번째 바닥 정도 이게 조금 높을 때도 있고 좀 낮을 때도 있어요. 예, 높든 낮든 여하튼 두 번째 바닥 정도에서 120선 위에서 올라타는 거 보고 위에든 약간 밑에든 잡아서 자기가 잡은 곳의 로스를 보통 한 2% 정도 밑으로 잡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 마이너스일 때는 2% 위에 있을 때는 이 밑에 매물을 이렇게 그 로스선을 잡으면 되는데 이 선을 로스를 잡으면 되는데 얘가 그냥 밑에 있을 때는 로스선을 잡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냥 분봉상으로 이렇게 살짝 깨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럴 때는 한 2% 정도 밑으로 잡으면 돼요. 내가 잡으려는 매도 위치가 매물대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낮아버리면 내가 있는 위치가 낮아버리면 내가 있는 곳에서 2% 정도 밑에다가 이렇게 로스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그 아슬아슬하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없죠. 반도체 중에서는 다 봤고요. 엔터미디어는 아이센스가 상승을 꽤 했네요.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좀
결국은 나 여기 뛰어넘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차트를 보면 신고가죠. 예. 요번에 상승을 하면은 내일 당장 가든 어쨌거나 상승을 하면 여기까지만 갈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번에는 아마 그걸 뛰어넘을 겁니다. 시간 잠깐 볼까요? 예. 물론 일단 올라갔어요. 위침도 없는데 올라갔어요. 내일 마저 올라가려고 하는지 이제 아니면은 17% 이렇게 반만 가려고 그러는지 아이고 반만 가든 그 위에까지 가든 내일 이제 한번 슈팅 기회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조금 높은데 이평선에서 높은데 이런 거는 일단 안 하시면 90점입니다. 예상외로 시간에가 갭이 떴네요.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오늘 관계 없어요. NFT 메타버스 중에서 관계 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또 관계 없고. 이거 하나 있네요. 피델릭스하고 아이크래프트하고 피델릭스하고 좀 비슷하죠? 차트가 비슷하죠? 같은 통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는 여기 상이 넘는구나. 얘 상한가 30%가 넘으니까 여기까지 못 가겠구나. 그래서 돌아가겠네요.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돌아가는 거 아니면 바로 내일 당장 가든지. 한번 볼까요? 내일 당장 마이너스가 정상적이긴 합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정상적이긴 한데 그냥 바로 한번 가나 싶어서 원래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30%가 넘으니까 30%가 넘는 건 아니네요. 한 29점 몇 되네. 상한가 가면 딱 맞는 거였는데 안 갔네요. 아이크래프트 안 갔고요. 윤석열 주죠. 아이크래프트 윤석열 주일 거예요. 바이오가 셀바스 헬스케어가 아까 상을 갔고요. 올릭스가 덩달이네요. 올릭스가 한 29%상 가까이 갔다가 덩달이니까 덩달이는 대장 옆에 그 그룹 계열로 덩달이나 테마 계열로 우리가 얘기하는 섹터 계열로 덩달이는 부대장은 보통 한 25% 이상 갑니다. 23에서 한 25% 이상 가는데 어쨌거나 여기 물량 여기하고 여기 물량까지 받고 내려갔어요.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번은 여기에서 여기 이상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가기엔 너무 높죠. 한번 쉬었다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보통 원론에서 말하는 맞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위침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침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갭을 여기서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내려오는 척 하다가 갭 떠서 내려오는 척 하다가 여기를 지지를 하고 딱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3%라고 그랬잖아요. 29%까지 올라가는데 다음날 또 10몇 프로 올라가면 좀 불공평하지. 얘는 클리노믹스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게 없고요.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가 많이 갔네요. 나이백이 이제 지하실에서 탈출을 하고 나는 이제 탈출할 거예요 하는 뜻으로 오늘 슈팅을 했네요. 이제 여기서 나는 발돋움 판 요것만 만들고 슈팅할 거예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구라고요. 실제 발돋움 판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죠. 이미 여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은 아니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구라 한 달 치고 네 달 발돋움 판에 한 달 구라 치고 이제 올라온 건데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짧게 보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해먹고 나서 여기서 지금 해고를 하고 있는 건데 1년 좀 이르죠. 보통 한 2년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푸른 기술처럼 금방금방 회복하는 애들도 때에 따라서는 가끔 있으니까 2년 정도 무너져야 된다는 건 저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좀 빠른 애들도 있고 4, 5년 무너지는 애들도 있어요. 노을 어이구 얘가 이제 그 3%짜리죠. 큰 상승 얘는 상한가 간 거구나. 상가고 나서 상한가는 거기서 퍼센테이지에서 제외입니다. 슈팅하고 나서 또 슈팅하는 거 그거로 따지면은 상한가 간 종목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는 내가 더 가고 싶은데 현 우리나라 시스템이 하루에 30% 이상을 못 가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가고 내일도 이어서 간다는 개념인 거지. 이거는 연속 슈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도 상가까지 갔네요. 대단합니다. 노을 어저께 강상이었나 보죠? 나름 강상이었네. 중간 상승 강상은 아니고 중간 상승 정도는 되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슈팅을 많이 했을까? 이거 그냥 보기에도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갔죠. 여하튼
얘는 뭐야? 신규주야, 뭐야? 아, 신규주네요. 신고가 저 위에. 보통은 저는 높게 봐봤자 여기 뛰어넘으니까 한 18% 정도? 18에서 19% 정도 보고 말았을 텐데, 아침에 그냥 내리 달렸구나. 아침에 그냥 내리 달렸네요. 빠져나오고 자시고도 없이. 올 매도죠, 뭐. 상 못 들어가면서 올 매도예요. 예. 상을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시작!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VI 걸리고, VI 걸리고, VI 걸리고, 그 다음에 상 못 들어가면요, 꼬꾸라져요. 이렇게 꼬꾸라질 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팔아야지. 저 위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상승도 하고, 조정도 하고, 물량도 받고, 횡보도 하고, 다시 물량 받았다, 정고점 돌파도 하고, 신고가 갔다가도, 신고가에서도 슈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지를 하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가는 애들은 기다려볼 만한데, 시작!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VI 걸리고, 상까지 못 들어가면요, 남은 건 뭐만 남는다고? 예, 꼬꾸라질 일만 남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연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차트 보는 법은 똑같아요. 예. 원리만 이해하면 나는 분봉은 잘 보는데 일봉은 못 보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나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곱하기로 따지면 2단은 알겠는데 3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9구단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우리나라 일반 교육 체계로 봤을 때 2단을 좀 잘 외우고 3단을 좀 잘 못 외우는 경우 있지만 2단은 이해했는데 나는 3단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그 배수, 곱하기라는 그 배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2단도 그냥 외운 겁니다.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거를 원리를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2 곱하기 2가 4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3 곱하기 3이 아니 뭐야 2 곱하기 2가 4라는 거를 그냥 머리로만 요런 숫자가 나오면 이게 이거고 2 곱하기 3 요 숫자에다가 요 숫자가 나오면은 6이구나 이렇게 외우는 경우는 있죠. 예. 근데 이거 원리를 이해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착각한 거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3단 할 줄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요 앞에 2자만 너 계속 물어봤는데 이해했으면 앞에 3자 해도 알겠네?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시간 제한 안 둘 테니까 3 뭔지 맞춰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외웠다고 하면 얘기하겠죠. 근데 3단을 리드미컬하게 339, 342 이렇게 말하진 못하겠죠. 예. 물론 노래 외우듯이 외워서 가사 외우듯이 외울 수는 있지만 예. 어쨌거나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착각을 해서 자기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든지 잘못 알고 있는 거든지 자기의 능력을 유틸릭스 어제 17% 가고요. 요런 게 이제 3% 같은 경우죠. 17% 가고 나서 오늘 22%까지 갔네요. 이게 분봉이었구나. 에이씨. 뭐처럼 그 3% 정도 되는 거,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러려고 했더니. 얘는 하락하는 120선인데 정신이 없네요. 저 스팀 청소를 오래간만에 집에서 하고 나서 지금 그래서 방송 시간이 늦은 건데 연락에 스팀을 맞으면서 했더니 땀이 막 뻘뻘 나가지고 지금 눈에도 땀이 들어가가지고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분봉인지 막 일봉인지 헷갈리게 보네요. 이거는 분봉이니까 동시효과에서 튀어 올라간 거고요. 예, 연속 상승이 아니고 일봉으로 보면 하락하는 120이니까 별로 따질 건 없는데 그나마 지하실이라도 오늘 22%까지 올라온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런 게 있냐면 조금 발두둔판을 만드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스윙은 아직 멀었어요. 예, 저거 관심 있게 보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 다음에 딜렉스까지 받고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어디가 좋았나? 뉴틸렉스. 그다음에 아이센스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뭐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뛰어 넘어야 이제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높으니까 이게 아마 아까 시간 갭 뜨지 않았었나요?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대감이지 손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은 그냥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보세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이오 중에서 젠키리스가 상을 갖고 라이프 시멘틱스 맞나? 라이프 시멘틱스 맞죠? 얘는 120을 계속 찌르고 있죠. 이 120선 얘를 하락하는 120을 똑바로 세우다 못해 올리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했다가 상승도 꽤 오래 했는데 120을 또 깼어요. 올라갔다가 120을 깨니까 어쨌거나 120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꼭 금방 120 위로 올라올 것처럼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여러 번 찔러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네다섯 번 찔러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만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덟 번 만에 올라온 거라고 쳐도 얘가 다시 120을 유지를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고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20m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도전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을 한번 크게 해서 120 돌파해서 이렇게 위에서 버텨주면 그때 120선이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지금은 조금 밀립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아마 시간애가 올라갔어도 뭐 이렇게 늦게 뜨냐 올라갔어도 내려올 거지만 마이너스네. 방송 오래 했나요? 왜 46분뿐이 안 했는데 컴퓨터가 되게 많이 내렸네요. 제약주 중에서 일동제약이 상을 갖고요. 대화제약이 덩달이네요. 덩달인데 어따 많이도 갔네요. 요 위에 물량 받으러 여기 물량 받으러 갔는데 여기 물량을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다 받았다고 하기엔 좀 오바죠. 다 못 받았으면 또 받아야 되니까 아마 삥 돌아서 이렇게 갈 거고 만약에 다 받았다 치면은 아싸 그러면서 날아갈 겁니다. 어떤지 시간 단위값 보면 마이너스가 정상이긴 한데 정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긴 한데 올라갔네요. 뭔가 개미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돌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안국약품이 120m에서 올라와서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지만 요 위에 매물대 물량을 여기서 받고 내려간 거긴 한데 요거 하나 가지고 뭐 요 짜잔한 것들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얘네 잔바리들 뭐 이거 다는 아닐 거예요. 요거에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이 두 봉에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다 받았다고 하기에는 무리죠. 여기서 다 받았다고 하기에는 무리죠. 예. 아마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한 번 이렇게 못 뚫어요. 한 번 뚫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예. 다시 내려와요. 저 짓을 여러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도전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뭔가 얘기가 되는 거지. 가끔 그걸 벗어난 애들도 있어요. 급하게 개미가 붙기 전에 급하게 뭔가 처리하는 애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너스네요. 예. 그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형태까지 알 수는 없어요. 원리를 안다고 해도 형태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나이백 꽤 상승을 많이 했고요. 지원자님 비트코인 중에서는 시티랩스 하락하는 120이니까 얘는 조금 뭐 나중에 보십시오. 발도전판이 너무 짧아요. 핀테크 중에서는 시큐레터 아까 뭐 신규제였나요? 봤죠? 맞나? 시큐레터 아까 보지 않았나요? 안 봤나?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왜 여기까지 갔어요? 이게 뭐야? 상 29.95 상을 찍었다가 내려왔구나. 호가 한 10대 개 남겨놓고 무너졌네.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갔네요. 이런 애들이 이제 개미를 붙이는 거죠, 내일.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슈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15에서 18%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여기까지. 여기 음봉, 침, 여기라도.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 개미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짝 갭떠서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가든지 아니면 다음날도 또 무너져서 원래 얘가 원래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매물대가 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상승을 한 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이렇게 되든, 아이고, 이렇게 되냐, 이걸 내겠구나.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가든, 뭔가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은 저는 내려오는 거라고 봅니다. CQ레터. 그리고 CQ센이 뭐야? 지하실이니까 뭐 볼 거 없죠.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요거 CQ레이트하고 CQ센 두 종목이 눈에 띄고요. 그래피니토리 중에서 관계없고요.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도 관계없고, 미세먼지 중에서는 안국약품이 물량받고 내려갔고요. 아까 봤죠. 중국주 중에서는 자이글이 이제 작전을 세게 하고 나서 다시 120을 이상하게 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한 번 더 가겠다는 거죠. 근데 가도 아마 여기까지라고 보는데 저번에 앙코르 유전을 보니까 이거를 넘어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나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앙코르전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원래도 저는 잘 안 하는데 앙코르 유전 때문에 조금 생각이 뭔가 좀 영역을 넓혔어요. 함부로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못 간다. 절대 안 무너진다. 뭐 이런 말을 원래도 안 하지만 더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부방은 뭐 최종 목표는 좀 여기나 거기를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나 본데 바로 가진 않겠죠. 인간적으로. 3% 이내인데 바로 가진 않겠죠. 그죠? 예. 아니 근데 마이너스가 나와도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는 뭐 제대로 간 게 없고요. 나우아이비가 물량을 좀 받은 거 외에는 오픈놀이 이게 신규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내횡보하고 있고요. 철도주 중에서는 푸른 기술 아까 봤죠? 예, 상을 갖고요. 항공여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스트만 계속 가고 있네요. 아스트가 나라까지 들어가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얘 느낌에는 지금 뭐 여기까지는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맞죠? 딱 떨어지죠. 전저점 여기까지 이 경험에서 나오는 짬밥인데 차트 안 보고도 그냥 맞추죠. 예. 여기까지는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이. 근데 거기까지 간다고 해도 이런 애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애들은 진짜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항공주까지 봤고요. 예, 장은 후졌습니다. 방송할 게 별로 없어서 뭐 시간 한 3, 40분이면 되겠구나 했더니 또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3,000% 빠지고 어쩌고 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좀 53분 정도 됐네요. 방송한 지. 내일은 좀 장이 좋은 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